유승민 의원이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꺾고 바른정당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영남권 토론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경상 가명보건공사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시 문화재 돌봄사업단체가 실적이나 인건비를 조작해 국가 보조금을 빼돌리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군위군이 대추 주산지를 알리기 위해 공원을 조성하면서 7억 원짜리 호화 화장실을 건립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바른정당의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유승민 의원이 오늘 공식 선출됐습니다. 유 의원은 정의로운 보수혁명으로 대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보수 후보 단일화를 외쳤던 만큼 앞으로 보수 진영 연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유승민 후보를 바른정당의 제19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동구울 지역구 유승민 의원이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꺾고 바른정당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국민정책평가단 투표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당원 선거인단 30%를 반영하는 경선에서 62.9%의 득표율로 남지사를 여유 있게 앞서면서 승리했습니다. 유 의원은 후보자 수락연설에서 새로운 보수의 희망이 되겠다며 보수의 재건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모아 대통령 선거에서 당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온, 이 나라를 만들어 온 보수가 이제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저 유승민이 이 땅의 보수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자신과 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 대선 과정에서 다른 정치 세력과 연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입니다. 바른정당만으로는 사실상 대선의 경쟁력이 적다라고 봤을 때 결국 보수 대통합 내지는 제3지대 빅텐트론을 두 개를 염두에 두고 유승민 후보가 암중 모색할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지난 1월 대선 도전 당시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용감한 개혁을 화두로 내걸었던 유승민 후보가 친박 세력이 건재한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선까지 남은 40여일 동안 유 후보가 자신과 당의 지지율을 반등시켜 보수 진영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 MBC 등 5개 영남 지역 MBC와 지역 민방이 함께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영남권 토론회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영남권 신공항과 낙동강 식수원 오염 문제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각 후보들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토론회 내용을 이상원 기자가 요약했습니다. 무산된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공항 통합 이전으로 추진되면서 발생한 부산과 대구 지역 간 갈등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모든 후보들은 지역 갈등은 정치권의 책임이며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우리 정치인들이 미리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약속하지 말고 전문가들의 검토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대구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사회가 합의하면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지역의 거점공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교통망 확충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김해 신공항과 대구 통합공항에 대한 기존의 정부의 방침 또 연구 용역 중인 사업들은 국가의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또한 연구 용역되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영남 지역의 식수원이 낙동강을 오염시키면서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이 4대강 보중에 16개 중에 낙동강에 8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강물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보를 철거하는 것이 제1의 급선무입니다. 4대강 보를 당장 이렇게 철거하자는 것은 저는 조금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4대강 보들을 다 상시적으로 개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권역별 물관리 대책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치분권을 통해서 권역별 물관리의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 후보는 4대 강보의 당장 개방과 장기적 철거 검토를 주장했고 신공항 사업은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인근 지역 발전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최근 경상감영 보건공사 비리를 보도하면서 전직 공무원 출신이 문화재 돌봄 사업을 독점하는 문제를 고발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돌봄 사업 단체를 살펴봤더니 실적이나 인건비를 조작해 국가 보조금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엉터리 보건공사로 사적 지정이 보류된 경상감영을 포함해 대구의 260여 문화재를 관리하는 대구문화유산. 대구의 구청 퇴직공무원인 A씨가 만든 단체로 매년 7억 원 정도 지원되는 대구의 문화재 돌봄 사업을 7년째 맡고 있습니다. 평일인 지난 20일 이 단체 명의로 된 관용차 한 대를 따라가 봤습니다. 대표 A씨가 2차로 이동한 곳은 경북의 한 골프장입니다. 취재 결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경상감영 보건공사 비리 의혹 이후 대구시 감사실이 자신을 조사하며 이달 초 관용차 운행 일지를 받아갔지만 아랑곳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차가 지금 그 대구문화유산 소속이 된 관용차 아닌가요? 안 그래도 그게 우리 지금 조사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까? 평일에? A씨의 문화재 돌봄 사업과 별개로 A씨 아내는 고택이나 전통체험 사업을 하는 대구 전통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가 지난해 국비와 구비 등 5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대구 달서구청, 동구청과 함께한 행사의 실적을 분석해봤습니다. 동구청에 보고한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의 실적 대장에 첨부된 사진이 달서구청에 보고한 사진과 같은 내용입니다. 가공의 단체를 만들어 마구잡이로 실적을 올렸고 한 번 온 단체를 4번 왔다고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손님도 없고 안 되겠네 하고 지원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실적 그만큼 넣은 겁니다. 그 지적하시면 저희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 건 잘못했다고 시인할 수 있어요. 문화재 돌봄 사업에 동원되는 인력을 전통문화센터에 투입하고도 인건비는 당연한 듯 따로 챙겼습니다. 경찰은 이 단체가 지원받은 수십억 원의 보조금 운영 전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문화재청도 문화재 돌봄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시가 K2와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위한 용역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용역 시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항 이전 민간사업자 선정과 이전 주변 지역 지원 계획 등 용역 착수 보고와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데 3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 이전 지역 지원 방안은 올 상반기쯤 나올 예정입니다. 군위군이 대표적인 대추 주산짐을 홍보하기 위해 인구 2천여 명이 사는 외딴 시골에 20억 원을 들여 대추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하나 만드는 데만 7억 원 가까이 투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위군이 지난해 9월 19억 원을 들여 조성한 의형 대추공원. 대추 주산지라는 사실을 알린다며 만들었지만 말만 공원이지 공터에 심겨진 대추나무 몇 그루와 조형물 그리고 화장실이 전부입니다. 대추 모양의 화장실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만 6억 8천여만 원입니다. 이 두 화장실의 연면적은 130제곱미터입니다. 3.3제곱미터에 1,700만 원가량이 든 셈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공화장실을 아무리 잘 지어도 건설비가 3.3제곱미터에 7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예산 낭비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7억짜리 화장실을 대추공원 한답시고 만들어 놓고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이치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군위군이 화장실 일부 공간에 대추 판매 코너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자 대추 재배 농가마저도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위군은 특허공법이라 건축 비용이 많이 들었고 인근 관광자원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신기술인 섬유로드를 이용한 역시공 특허공법으로 건축하여 일반 건축물보다 높은 단가로 건축되었습니다. 군의군의 지난해 재정 자립도는 14%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 연간 자체 수입이 220여억 원에 불과한 군의군이 화장실을 만드는데 7억 원을 들이면서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책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60억 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산업단지 길목에 주유소를 빌려 가짜 경유를 판매하는 등 제조부터 판매까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의 한 주유소로 탱크로리 차량 한 대가 들어옵니다. 잘 나가면 나가 대기하고 있네. 남성 한 명이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피는 사이 마음 본다. 탱크로리에 실린 등유를 주유소 저장 탱크로 옮겨 담습니다. 미리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주유소 저장 탱크에 있는 경유와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드는 겁니다. 식별제는 등유가 경유와 혼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넣은 시약으로 경유와 섞이면 보라색을 띠는데 이들은 식별제가 활성탄에 달라붙는 성질을 이용해 이를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경유 505만 리터, 시가 60억 원 상당이 경주와 전남 영암, 한평에 있는 주유소 3곳에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판매됐습니다. 와, 이거 있나? 예. 찍었나? 예.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짜 경유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제조총책 46살 윤모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판매책 49살 안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대형 화물차에 직접 자기들이 제작한 식별제 제거 장치를 장착해가지고 인적이 드문 야산이나 심지어 공동묘지 주변 등지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식별제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주변 주유소와 가격 차이가 없다 보니 그동안 가짜 경유를 넣은 운전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대형 화물 차량 통행이 많은 산업단지 길목에 있는 주유소를 빌려 판매처로 활용했습니다. 가짜 기름은 환경오염과 차량 고장을 유발하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연구 용역 과정에서 국비와 시비로 받은 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횡령한 정황을 잡고 오늘 오전 대구 섬유회관에 있는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에서 컴퓨터와 각종 서류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진흥원이 의뢰한 연구 용역을 맡은 대구 염색산업단지 내 다이텍 연구원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보 70호인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래 소장처가 어디인지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안동의 두 문중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서로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 소장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서울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국보 70호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이 1940년 8월 안동에서 거금을 주고 사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광산 김씨 금구당 종손인 김대중 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고모부면서 진성이 씨 두루종택의 삼남인 이용준이 해례본을 유출해 처분했다며 사과 편지와 당시 기억을 증거로 내놓았습니다. 매월동 집하고 훈민정음하고 왜 안 가져와 놓고 이 도둑놈 같은 놈아 그래 꾸지름 하시길래 안주까지 그 소리가 역력하고.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논문도 이미 나와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구당 측은 문중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도장인 장서인을 없애기 위해 고의로 표지를 훼손했고 여진 정발에 대한 군공으로 해례본을 받았다는 진성 이씨 측 주장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금구당 측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진성 이씨 대종회는 문제가 된 이용준의 사과 편지에는 해례본에 대한 언급이 없고 해례본 2장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문화재청에서 공식 확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원소장처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면서 안동과 한글과의 인연을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해 활용하려던 한글마을, 국립문자박물관 같은 구상들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 임금 체불액은 1,282억 원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이 564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대구 472억 원, 구미 165억 원, 안동 42억 원의 순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9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192억 원, 도, 소매와 음식, 숙박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차순자 대구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직물업체가 지역의 한 대학병원에 피복류를 납품했는데 지위를 남용해 지자체, 기업체 등과의 계약 등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땅 투기 사건에 연루된 김창은 전 대구시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한 만큼 원인을 제공한 차순자 의원도 시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모제와 가정 상비약 등을 생산하는 의약품 전문 기업인 동성제약이 오늘 대구 경북 첨단 의료 복합단지 안에서 신약개발연구소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18억여 원을 들여 9월쯤 완공되는 연구소는 빛을 이용해 암세포를 파괴하는 치료법인 광역학 치료법 등을 활용해 항암 치료제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5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 대구 경북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92.7로 지난달보다 1.6포인트 떨어졌고 5개월 연속 기준값인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또 대구 경북의 현재 경기 판단 지수는 54, 향후 경기 전망 지수는 69로 나타나 경기 체감 정도도 나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화원읍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에게 강제로 밥을 떠먹이고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해 학대 여부 확인과 함께 다른 가혹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대구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혹이 일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구시는 4월 12일 재보궐선거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감찰반 40여 명을 투입해 고강도 공직 감찰을 실시합니다. 주요 감찰 내용은 특정 후보자 지지나 비방 발언 등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금품이나 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 이탈 행위 등입니다. 대구시는 출장을 빙자한 조기 퇴근과 근무 시간 중 음주 등 근무 태만 행위도 중점 감찰할 계획인데 위반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와 중구청은 잦은 무단횡단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대구 서문시장 주변의 큰장 내거리와 동산 내거리에 이달 말까지 횡단보도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교차로 주변에 배전함과 신호기함 등 구조물 정비 문제와 지하상가 상인들의 반발 등으로 횡단보도 설치가 계속 미뤄져 왔는데 대구시가 지난해 6월 구조물을 옮기고 지하상가 상인들의 협조를 얻어내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2017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다음 달 2일 오전 5시 반부터 낮 12시 반까지 7시간 동안 대구 시내버스 64개 노선을 조정해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